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13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며칠 전 이 시간에 인터뷰도 했었죠. 대한민국 효녀연합 홍승희 활동가의 글을 오늘 오프닝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마주치는 분들마다 걱정해 주십니다. 응원도 해 주시고요. 저는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멈출 수 없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더 명징해졌어요. 세월호가 침몰하고 언론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살아있어서 진실을 요구할 수 있고 지켜달라고 목청껏 외칠 수 있습니다. 글도 쓸 수 있고 목소리도 낼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야 할 것 같아 무언가에 홀린 듯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림으로, 글씨로, 그리고 행위로 제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그 행위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정에 서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제 고통이 철문을 맨손으로 뜯었을 세월호 아이들의 고통만 할까요? 소녀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눈물 속에 살아온 할머니들의 고통만 할까요? 아직 눈앞에 치워야 할 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미처 치우지 못한 돌멩이들이겠지요. 누군가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돌멩이를 치웁니다. 함께 앞에 나서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 미안해하지 말아주세요. 다만 기도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애써 서로를 못 본 채 하지 않기를. 누구도 그 짐을 혼자서 지지 않기를, 기억으로 남아 그들을 지켜주기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게 되기를. 최근 읽은 그 어떤 글보다 진솔했습니다. 그리고 숙연했습니다. 오늘 곳곳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바다바람 함께 자라온 새콤달콤 쌉싸름한 세상의 맛, 자연과 어우러진 탐나 제주의 성과, 새해 발걸음 힘내십시오 인사드립니다. 간결과 더불어 같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사람 세상 향해 가는 님들 주문 희망합니다. 010-8936-4705 010-8936-4705 곰바부.net gombabo.net gombabo.net.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6분 됐습니다.
계시는 곳의 기상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제법 오던데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면 넘어지더라도 많이 다치는 거 아시죠? 다 아시는 얘기인데 노파심입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철수 의원이 이제는 뭐 국민의당 핵심 당직자 이 정도 표현하면 될 텐데 오는 4월 13일로 예정된 총선을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하자. 그게 여러모로 좋겠다. 꽤 파급이 클 수 있는 그렇지만 비법률적인 그런 제안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오는 4월로 예정된 총선 일정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과 참신한 정치 신인의 출마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총선 연기를 검토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총선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사상 초유의 무법적 선거구 실종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다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 위기의 핵심 공범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 신인에게 보장된 120일의 짧은 선거운동 기회조차 박탈하고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출마 기회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만행에 가까운 행동을 부끄럼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 양당 체제를 타파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120일의 짧은 선거운동 기회조차도 확보가 안 되니까 정치 신인들에게 확실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좀 연기하자. 얼핏 들으면 그럼직한 얘기이긴 한데 정치가 잘못돼서 탈법, 무법, 위법적인 상황을 초래해놓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나 문제 제기는 거기서 시작하지 않은 채 총선을 연기하자는 것은 자칫 민주의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신중한 제안은 아닌 듯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들 질문도 받겠다 이런 예고까지 하고 기자회견하면서 질문 받는 게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짜고 치는 거 아니고 즉석 질문 받겠다고 대변인이 어저께 특별히 힘주어 강조하고 그러던데 오늘 있었던 대통령 신년 회견 결국은 또 각본대로 기자회견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박근혜 대통령이니만큼 연초에 열리는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권 1, 2년 차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은 각본대로 이루어져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감안하더라도 누가 질문할지와 어떤 질문을 할지 이미 조율을 맞춰놓고 현장에서 즉석 질문을 하는 것처럼 꾸민 모습은 줄곧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미리 짜여진 질문지에 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석 질문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언장담은 올해도 빗나갔습니다. 오늘 11시 1분부터 시작된 질의응답에서는 북핵 실험 사실을 모른 이유와 한미 간 정보 공유 상태, 대북제재 실효성 담보 방안,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조치 하에서의 중국 참여 유도 방안, 위안부 협상을 한 이유, 소녀상 철거에 대한 입장 등의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네. 그런데 기자회견 시작되기도 전에 어떤 매체, 어떤 기자가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할 거다 이런 순서, 내용 이런 것까지 다 이미 SNS는 돌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SNS상에는 어떤 매체, 어떤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질문 순서와 정리된 내용이 돌고 있었습니다. 서울신문, KBS, 조선일보,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경상일보, OBS, 뉴데일리, 한국일보, 평화방송, 일본 마이니치 신문, 대전일보 기자들은 어긋남 없이 제 순서에 질문을 했고 질문 내용도 사전 공개된 것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마지막 대전일보 기자 질문에 대한 답을 끝내자마자 사회자인 정연국 대변인은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다.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다며 서둘러 기자회견을 종료했습니다. 질문이 예고된 13개 매체 이외에 다른 매체에게는 질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노종면, YTN 해직 기자, 그리고 뉴스타파의 최기훈 기자 등등은 자신은 페이스북에 질문 매체 내용 다 올렸고, 각본대로 되는지 기자회견 보고 나서 코멘트도 올리고 이런 것도 상당한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노종면 YTN 해직 기자는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질문 매체와 내용을 앞서 올렸고 대통령 각본 회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올린 글에서는 유출된 각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해 3가지 문제를 보고 말았다며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을 하지라는 대통령의 농담, 정연국 대변인의 진행 방식, 순서가 있음에도 사회자의 말에 여러 기자가 손을 들어 연기에 동참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짚었습니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최기훈 기자 역시 그냥 기존 청와대 관습대로 짜놓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서 그렇다고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즉문즉답인데 왜 아래쪽을 자꾸 쳐다보나 라며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도 미리 다 나와 있다. 작년, 재작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을 한다는 대통령 농담에 대해서도 질문 내용 미리 알고 있고 답변도 써놓고 읽고 있으면서 이 무슨 촌스러운 연출인가 라고 일침했습니다. 촌스러운 일침.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편 국민TV 뉴스K 취재팀이 입수한 기자회견 질문 순서와 내용 이런 것들이 SNS에 많이 확산이 됐고 미디어 오늘은 또 그것을 저본으로 해서 그것을 팩트로 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리트윗, 공유되고 확산되는 걸 잠깐씩 봤습니다. 참 이런 코미디, 해프닝을 왜 해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뉴스타파 최 기자의 얘기가 울림이 크군요. 자, 대통령이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대신 파견법 등 4가지 법은 꼭 처리해달라라고 조금 달라진 듯한 주문 국회와 정치권에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계는 17년 만에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 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에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 또 대북 제재로 북핵 포기를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중국의 뭔가 의미 있는 행동 변화를 촉구했는데 중국은 그냥 들은 척 만 척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4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한 북한에 대해 이전과 다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는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북핵 문제 대응에 열쇠를 주는 중국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 및 회견에서 북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남북 교류나 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다음 주 탈당하겠다. 그런데 통합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알쏭달쏭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통합을 위해서 꼭 떠나야 하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는 형용모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댓글로도 많이 붙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오늘 다음 주에 탈당을 예정하고 있다며 통합을 위해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내주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이윤석, 김승남, 이계호, 박혜자 의원 등 광주 전남 의원 5명이 박 전 원내대표와 동반 탈당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서 당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로 제 자신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표나 당에 대해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야권에 뿌린 호남은 지난 수십 년간 단결해 승리의 통합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갖고는 안 된다는 패배의 통합이 이루어졌다며 호남이 분열하면 총선은 필패고 정권 교체의 희망은 없어지는 만큼 잠시 당을 떠나더라도 곧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안 의원과 통합을 하고 다시 문재인 더민주와 통합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야권의 통합이라며 총선전 통합을 강조하며 최소한 통합이 안 되면 야권 연대라도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는 총선 패배 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안 의원과 통합을 하고 다시 문재인 더민주와 통합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야권의 통합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간다 이 얘기죠. 네, 이거 역시도 좀 알쏭달쏭한 게 많다고들 SNS에서 바로 말들이 많던데 휴전선 인근에 판문점 인근의 도라산 관측소 앞에 북한 무인기로 보이는 드론이 출현을 했고 우리 군은 즉각 20여 발의 경고 사격을 했다. 경고 사격을 받자 이 무인기는 북측으로 돌아갔다는 게 지금 군의 공식 발표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서부전선 최전방 1사단 도라산 관측소 앞에 출현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무인기는 경고 사격 후 북측으로 돌아갔습니다. 합참은 이날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체가 군사 분계선으로 접근하자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을 했다면서 미상 항체는 즉각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상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는 북한군이 듣도록 경고 방송을 했으며 북한 지역으로 기관총 20여 발의 경고 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개시 이후 우리 군의 배치 상황과 움직임을 정찰하기 위해 정찰용 무인기를 띄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지상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는 북한군이 듣도록 경고 방송을 했으며 북한 지역으로 기관총 20여 발의 경고 사격을 했다. 그 경고 방송을 하는 게 이렇게 가까이 들리는지도 조금 말들이 많고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네. 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나라도 우리와 동맹에 대한 공격은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만약 공격하면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다분히 북한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신년 국정연설에서
어떤 나라도 감히 우리와 우리의 동맹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그것이 파멸에 이르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처럼 미 국력의 우위와 동맹을 강조함으로써 최근 북핵 도발 등의 엄중한 경고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미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해 국정연설에서 우리의 적이 강해지고 미국이 약해지고 있다는 모든 말들은 허풍이며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다음에 8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으며 우리의 군대는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 혁신을 강조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민주주의는 고장난다며 정치 시스템이 부자와 힘센 자, 일부 좁은 이익을 위해 조작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그렇게 느낀다며 이것이 내가 대통령 재임 중에 몇 안 되는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다. 정당 간의 적대감과 의심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냉소적이 되거나 변화는 불가능하고 정치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는 쉽다며 그러나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단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지점이 우리와 너무 달라서 오바마의 고민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처지에서 들으니까 느낌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한의학이 제법 대접을 받게 될 모양입니다. 감기나 소화불량 그리고 암 치료 이런 것들도 한의원에 가도 건강보험 적용해 주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감기나 소화불량, 암 등 30개 질병의 한방진료에 대해 표준 진료 지침을 개발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공립병원의 한의과 설치를 확대하고 한방물리치료나 추나 등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한의학 육성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학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네. 조남풍 향군 회장, 지금 구속돼 있죠. 조 향군 회장을 회장 자리에서 쫓아내야겠다. 그래서 해임안을 상정했고 대의원 총회를 소집했는데 결국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됐군요. 그래서 불명예 퇴진한 첫 번째 향군 하정이 됐다 이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오늘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남풍 회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시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378명 중 과반수인 197명이 참석했으며 해임안은 15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대의원 44명은 반대했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조 회장의 해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 회장은 작년 4월 취임한 지 약 9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재향군인 회장이 대의원 총회 의결로 해임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강제로 조사실을 옮겨서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것. 대법원에서는 그거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조사를 거부하는 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면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주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 씨는 2012년 5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주 씨를 파출소로 데려간 경찰은 주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주 씨는 경찰서에서 폭행 사건을 계속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음주운전 수사를 위해 교통조사계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조 씨가 또 거부하자 경찰관들이 팔을 잡아 끌어 강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재판부는 경찰관이 한 차례 측정을 요구한 뒤 중단했고 측정 불응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은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날씨 어떻답니까? 지금 비는 눈은 서울 여기 합정동 쪽은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만. 목요일인 내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전남 북부, 경남 북서 내륙에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로 전날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2014년에 10회 동안 진행했던 국민TV 공개방송 콘서트 K가 콘서트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강연, 대담, 음악과 함께합니다. 콘서트는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열립니다. 입장료는 국민TV 조합원은 무료.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100,000원입니다. 1월 18일에는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를 모십니다. 그리고 초대 가수에는 강허달림과 손병휘 이정열의 듀오 인기 가수가 함께합니다. 콘서트 사람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해.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학원 다니지 마라. 오늘이 그 두 번째입니다. 모두 10번 동안 진행될 미니 코너라고 해야겠죠. 특히 중3과 고3이 되는 학생들을 주 청취층으로 삼아서 진행한다는 것은 첫째 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둘째 날인데 독서 활동, 책 읽기가 전반적인 지식이나 지력 그리고 공부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특히 요즘은 체계적인 독서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수능도 사고력 묻는 질문 많고 논술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일러 무삼하겠습니까? 자, 노익현 목동 에듀 학원 원장 노익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배윤호 원장하고는 이렇게 같이 학원을 운영하시고 강의하시는 거죠? 네, 그 학원 강의도 하고요. 네. 이제 그 공교육 현장에서 이제 필드에서 뛰고 있습니다. 공기업? 공교육 현장에서. 공교육. 예. 일선 학교에서 이제 특강 형식으로 전국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초, 중, 고 가리지 않고요? 아니, 주로 이제 고등학교고요. 예. 일선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학원 사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와서 강연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은가 보죠? 네, 이거 교과목 이외에 이제 수시에 전반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많이 내려가서 전국 단위에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분들인가 봐요. 어떻게 지방에서도 막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럽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이라 그러더니. 자, 오늘 말씀, 앞으로 지금 총 모두 10번인데,
회별, 시차별 주제에 맞춰서 배 원장과 이렇게 노 원장이 두 네. 분이 번갈아 나와서 이렇게 얘기 진행하실 거죠. 네. 오늘은 독서 활동 및 기록. 이걸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독서, 그러면 그냥 책 읽기인데, 굳이 독서 활동이라고 좀 딱딱하고, 뭐, 이렇게 해야 좀 폼도 나고 멋있습니까? 독서 활동이란 게 뭐죠? 그냥 일회적으로 네. 만약에 독서를 하고 뭐 기재를 하게 된다면 그냥 독서록 하면 될 텐데 활동이라고 붙인 거는요. 네. 그 학년이 한 학년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적인 그 절차 그런 걸 확인하는 측면에서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이 독서 활동이라고 하는 게 왜 입시에서 이렇게 편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그런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교외 활동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HSK 뭐 점수라든지 토익 토플 점수, 그다음에 각종 그 대회에서 수상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스펙으로 이 기록에 다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강남에서는 뭐 30개, 40개씩의 어떤 그 스펙들이 또 자랑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전면 금지가 됐다는 거죠. 예. 전면 금지가 되면서 이제 오로지 교내 활동만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내 활동만. 교내 활동만 기록하게 되니까 이제 그 자사고, 특목고 이제 평가하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대학에 이제 평가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볼 때 그냥 무엇으로 그 학생의 어떤 학업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적 호기심 그런 것들을 판별함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독서 활동이라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평가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죠. 이 친구가 교과 활동 이외에 교과서 공부 이외에 어떤 책들을 주로 읽어왔는지, 네. 폭은 얼마나 넓은지, 어떤 자양분들을 섭취했는지를 아무래도 보게 된다. 예, 뭐 더불어서 이제 전공 적합성까지도 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한번 판별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예. 노 원장님, 제가 듣다 보니까 참 좋고, 예. 뭐 프랑스나 서양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걔들은 참 달라. 응? 애들을 평가하는 것도 확실히 좀 다르네. 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의도의 순수성이나 이런 것도 좋고 동의가 되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지원한 전공에 얼마나 적합한지, 전공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을지의 일단을 얘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다까지는 좋은데, 전공을 얼마나 잘 공부할 수 있을지를 원서 내고 시험 치러 온 학생한테 묻는 것은 조금 가혹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니까 좀 더 많이 배우겠다고 대학에 원서 내고 비싼 등록금 내고 가서 공부하겠다는 건데, 응? 아직 이제 등록은 그냥 전공은 과 이름 정도만 정해두는 건데, 잘 가르쳐 주시오 하고 이제 아이 보내는 거 아닙니까? 돈 들여서. 그런데 얘가 그 전공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뭐 해본다? 전공에 맞는 공부 책을 많이 읽었는지를 한번 본다? 이건 조금 대학들이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예. 난 듣자마자 생각이 났는데. 실제로 예. 이거에 대한 폐해가 많습니다. 어허. 이를테면 경영학과에 지원한 친구가 이 전국 적합성을 어필한답시고 예. 경제학 경영학 원서를 읽는다든지 원론을 읽는다든지. 그럼 대학교에 예. 가서 뭘 배워? 미리.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예. 불합격된 사례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장르를 걸쳐가지고 독서를 하고 그것을 아주 치밀하게 기록한 친구들이 오히려 더욱더 이제 합격의 어떤 그 선이 높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 어쨌든 감사합니다. 알겠네요. 그러니까 예. 일테면 나는 생물학과에 가겠다. 그렇다고 뭐 생물에 관한 책을 많이 읽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사실 맞습니다. 저는 좀 답답했던 게 미국 유학 가는 친구들이 여기서 영어를 몇 년 동안 비싼 월사금 수업료 내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가요. 맞습니다. 속으로는 아니 영어를 못하니까 미국 가서 영어 배우려고 미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대충 하든지 그러지 왜 저렇게 힘을 빼고 돈을 쓰나? 그런데
막상 공항에 내려가지고 택시 딱 타면 택시 기사가 빠르게 뭐라고 물으면 못 알아듣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학원 다니나 아니나. 아니 뭐 다녀서 나쁠 거야 없겠지만 도대체 왜 저러나 싶었는데 경영학과 간다고 미리 경영 관련 책 열심히 읽어두는 거 대학 갈 때 독서 활동 체크할 때 좋은 점수 못 받는다 이거죠? 네, 더구나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결국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걸 봅니다. 네. 근데 심층 면접 볼 때 당연히 그 질문하는 교수가 예.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질문을 할 텐데 예.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버벅댈 때 예. 사실 불합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네. 경영학 배우겠다는 애한테 경영을 묻고서 버벅댔다고 자르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영을 가르쳐 주려고 대학에 입학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네. 비교 우위라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다른 학생 저런다. 다른 학생은 전 방위에 걸쳐가지고 전 장르에 걸쳐가지고 아주 분석적으로 창의적으로 대답을 잘 하는데 네. 어떤 학생은 그 경제학과 온답시고 경제학 원론을 읽고 와서는 대답을 못한다 했을 때 비교 우위가 떨어진다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예. 뭐 모든 평가는 항상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서 딜레마이긴 한데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너무 가혹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고 취미로 탁구반이나 축구반에 든다. 그건 축구는 잘 못하지만 축구를 좀 잘 해보고 싶어서 흥미를 갖고 있으면 축구반에 드는 거지. 축구반에 들겠다 그러니까 애들 불러 모아놓고 드리블 슈팅 시켜보고 그거 좀 못한다고 어이 자네는 저 안 되겠네. 우리 축구반에서 못 봤네. 그런 족이 축구에 있으면 난 좀 화날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노 원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풀리겠죠.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독서 목록, 독서 계획을 짜는 거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아이들에게. 예. 일단 독서 목록을 짜는 게 필요한데 일단. 네.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실은 책을 읽었던 경험이 전무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 목록 자체를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이를테면 서울대 추천 도서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추천 도서라든지 아니면 학원에 가서 추천받은 어떤 도서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 이를테면은 이적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정의란 무엇인가 아니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들이 너무나 많은 그 수험생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선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이제 이렇게 워낙 그 많은 수의 수험생들이 이런 도서를 기록을 하다 보니 그 평가하는 교수들이 아주 예민하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수가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웬만큼 잘 쓰지 않고서는 사실은 비교 우위를 또 점하기 힘들다는 거죠. 또 비교 우위를 좀 말씀드리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일단 도서 목록을 짤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를 선택을 하되 좀 약간 좀 자기만의 고민이 필요하다.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약간 독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런데 또 실제로 전체 지원자의 64%에서 68%가 네. 중복되지 않는 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중복되지 그러니까 않은 책? 대다수의 학생이 선택하지 않는 30권 이외의 책들을 네. 64%에서 68%의 그럼 뭐 거의 대다수란 얘기인데.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딱히 도서 선택에 있어서 큰 어떤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의 주관을 살짝 가미를 하자면 예. 자기 개발서나 웹툰이나 이런 네.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교수들이 판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교수님들이 자기 개발서나 웹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예, 그래요? 예. 더구나 웹툰 이런 거는 젊은 교수들은 알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아는데 심지어. 그런데 이제 웹툰을 여전히 평가하는 사정관들이 약간 좀 약간 약하게 보거나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문제야. 이게 출판사에서 나온 이렇게 두툼한 책 한 장 한 장 넘겨야 이게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전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지식이나 정보를 취득하고 습득하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맞습니다. 웹젠, 웹툰, 만화 형태도 있고 리프렛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꼭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물론 종이에 인쇄된 그 클래시컬한 책의 뭐 향기와 묘미도 있고 좋지만 그 이외의 빠른 미디어에 대한 평가자들의 수용력, 맞습니다. 이해력 이런 게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동의하고요. 네, 전자북 네. 이런 거 앞으로 그런 세대도 올 텐데. 네. 저는 그래서 저의 사견이지만 네. 저 오히려 동영상까지도 아하. 이 목록에 넣어도 그렇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테면 뭐 EBS나 뭐 이런 데서 하는 또는 뭐 강신주 이런 사람이 동영상 강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네. 김용옥의 뭐 동영상 강의도 있을 수 있고 네. 정의란 무엇인가 샌덜 교수 뭐 이것도 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꼭 뭐 책으로만 봐야 되나? 아직까지 그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교수들이 이렇게 답답해. 에이, 참. 어쨌거나. 자, 독서 활동, 독서 목록 짜는 거, 뭐, 이렇게 뭐, 필독서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뭐 이런 게 포인트죠. 네. 자, 그 다음, 책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일단 이제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 기본적으로 독서 그 자체를 위한 그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독서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독서인데요. 야, 이거 좀 비극이긴 예, 하다. 내가 뭔 책을 읽었다는 걸 증거를 남기는. 결국 제가 얼마나 똑똑하게 읽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네. 독서 활동이기 때문에 네. 그런 특성을 좀 반영한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네. 방법은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쓰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이 독서를 할 때 어쨌든 자기 의도, 그러니까 그 독서자, 그 수험생의 어떤 의도, 주제 의식을 가지고 읽을 텐데 메모를 해가면서 예. 읽어라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맥락이 맞아떨어지는 구절이 보이거나 그런 단락이 보이거나 그 내용이 보일 때 그것을 그때그때 적어가면서 독서를 하라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그 EH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예. 무엇인가? 예. 한때는 그거 역사란 무엇인가 갖고 있거나 읽으면 또 붙잡혀가서 혼나던 황당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노 원장은 모르시는구나. 저 때 그랬어요. 예. 그 EH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는 좋은 책을 읽을 테면 쓰고 싶어가지고 도저히 그 진도가 안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EH카가 그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읽으면서 쓰고 읽으면서 추가를 하고 읽으면서 삭제를 한답니다. EH카한테는 독서라는 행위는 곧 쓰는 행위였던 거죠. 읽으면서 삭제까지 한다? 예. 그래서 뭐, EH카 정도 수준에 뭐 이르지는 못하겠으나, 수험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독서하면서 자기 필요한 부분, 주제의식이 맞닿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쓰면서 독서를 하라. 뭐 이런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책 읽어. 그러면 이제부터 책에 코 박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메모를 하고 중요한 맥점을 찾아. 사실 그거는 뭐 들어보니까 필요하고 좋아 보이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책 읽다가 밑줄 긋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워낙 독서 이제 그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전무합니다. 아니 독서를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책 읽는 게 왜 경험이죠? 왜 그게 일이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안 그래요? 요즘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은 출판되는 도서량, 도서의 범위, 번역되는 좋은 책들 훨씬 많아서 예전보다 더 책들을 많이 읽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제가 실은 저 로스쿨 가기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요. 로스쿨도 지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걸 쓰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등등등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되겠다는 사람들. 네네네. 근데 뭐 연령대가 다양하긴 한데 제가 주로 이제 25에서 30 사이에 이제 그 수험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어이없게도 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한 줄도 못 씁니다. 무슨 말인가 독서에 대해서 사실 그 중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사실 성인들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이거 시리즈가 길을 잃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중고등학생들의 책 읽기를 얘기하다 지금
그 논리로 먹고 산다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고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로스쿨 학생들도 지금 이렇다 이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 기록을 한 줄도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요? 예. 충격적이네. 현실입니다. 근데 그 로스쿨 가겠다는 친구들은 일반 대학을 마치고 네. 대부분 그렇죠. 네. 또 법학 관련 교육 마친 친구들이 반수 이상이라고 들었고 네. 제법 뭐 주변에서 공부 못하지는 않는다 이런 소리 듣고 큰 선수들 아닙니까 주로? 그런데 그만큼 대학 들어가서 네. 자발적인 독서라고 하는 양 자체가 워낙 부족하고 대학 가서도 네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 어떤 주관에 의해서 독서 기록을 한다? 아니면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한번 담담히 써본다? 사실 이런 경험이 없다는 거죠. 요즘 대학생들은 스펙 쌓느라고 정신없어서 연애도 잘 못하고 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스펙 못해서 뭐 가난한 부모 밑에 우리들은 차별이 크다 이런 것도 보면서 가슴 아프고 그랬는데 스펙 쌓느라고 공부만 한다는 대학생들이 그래 책 제대로 안 읽고 자기소개서도 못 쓴단 말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그래서 약간 좀 그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그분들 중에서 대피를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컨텐츠가 그렇게 없는 거죠. 그건 나중에 따로 묶어서 따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오늘은 지금 너무 엇나가기도 할 뿐더러 이거는 별도로 한번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토픽 같고요. 자, 그렇다고 뭐 어쨌거나 독서 감상문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영화를 하나 보고 나서도 뭐라고 짧게든 길게든 뭐라고 써보는 것. 친구하고 만나고 들어와서 뭐 그날 하루 일기를 리뷰하고 이런 거 다 이제 넓은 의미의 감상문 또는 기록일 텐데 지금 이거는 특정한 목표 의식을 갖고 하는 독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감상문이 역시 훨씬 더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저기 감상문이라고 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여러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잠깐만 이게 흔히 말하는 독후감하고 감상문하고 지금 동일하게 이해하면 됩니까? 뭐 중복해서 쓰셔야 되는데요. 어디까지나 어쨌든 기록을 위한 독서 감상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을 텐데 간략하게 4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유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 본인의 주관이 개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관의 개입. 그러니까 한마디로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끼지 마. 수험생들이 웹 서핑을 통해 가지고 서평 같은 걸 막 베껴서 기록으로 이렇게 제출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이제스티브 형태로 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베껴서 또 제출한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대학이 바보가 아닌 게 바로 이것을 걸러내는 체킹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그래서 사실 대번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뺏기지 말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고유성을 갖고 주관적으로 독해하고 써라. 그거를 강조하고자 고유성을 얘기했습니다. 강조하시다 보니까 뺏기지가 아니고 뺏기지가 되셨는데 전 처음에 뭘 뺏기다 그래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 하지 말고 베끼지 마라. 그냥 네 느낌대로 적어라. 좀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이거를 지키지 않는 학생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적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적극성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사례를 들게요. 이를테면 같은 그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은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많죠. 뭐 누군 되고 누군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실 특목고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도서 목록 선정에서부터 내용까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같은 학교 그 학생 내에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체킹을 한다는 거죠. 만약 유사성이 좀 짙다라고 할 때는 사실 불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적극성이 없고 소극적으로 학교에 시키는 대로 선생님 시키는 대로 독서 활동을 했다고 말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또 적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불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점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방향성이 있는데 방향성.
자, 기본적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독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조금 주제적인 심화도, 주제가 심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가 좁게 되면서 좀 집중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1학년은 쉽게, 2학년은 좀 더 어렵게, 3학년은 가장 어렵게. 이런 식의 어떤 심화 내지는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방향성.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속성이 있는데, 예.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약간 좀 지속적인 독서 활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1학년 때는 많이 하고, 2학년 때는 적고, 2학년 때는 많고, 1학년 때는 적고, 예. 이런 식의 약간 좀 파편화된 독서 활동,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막 책 읽기, 체계적인 책 읽기를 시작하는 학생과 책 읽기를 좀 곁에서 봐주는 독서 지도랄까? 그거 꼭 돈 주고 선생님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엄마 아빠가 또는 맞습니다. 형님이나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메모를 하게 될 때, 독후감 또는 감상문을 쓸 때, 네 느낀 대로 써라. 남들이 잘 쓴 것 중에 잘 써 보이는 거, 멋있어 보이는 거 베끼려고 하지 말고, 이건 네.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버릇을 들여야 돼. 맞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참고할 수는 있는데, 네. 읽다 보면은, 저게 멋있어 보여서 슬쩍 베낀다? 그거는 지적 취팅, 도둑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박멸시키는 행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절대 정말 저도 꼭 선배로서 부탁하고 싶은데 고유성, 쉽게 말하면 네 느낀 대로 써라. 그다음에 적극성, 열심히 해라 이런 네. 얘기고 네. 방향성 하나를 뭐가 됐든 네. 정답은 없고 예. 그렇지만 어떤 방향을 분명히 설정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절로 방향 수정이 되기도 하고 네. 또 궤도가 제 궤도를 찾아가기도 할 테니 염두에 두고서 하라. 그다음에 지속성, 그냥 꾸준히 습관화된 책 읽기를 하라 이 말이죠. 맞습니다. 네. 폭음하듯이 막 왕창 책 몇 권 막 읽다가 또 담 쌓고 몇 개월 그러지 말고 꾸준히 읽어라. 네, 맞습니다. 이미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말이야. 이거를 지키지 않는 수험생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이게 아마 애들이 그냥 스스로 지 원하는 책을 고르게 하고 손에 잡히게 하면은 잘 할 것도 채점이다, 학교 가는데 판단 요소가 된다 이러고 막 계획제 짜게 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공부로 인식해서 또 막 못하게 이러지도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경직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험생 사례를 좀 생생하게 들어 보이면서 말씀 마무리 지으시겠다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실제 재작년에 이제 실제 수험생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라는 학생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독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 사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읽고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던 모리 교수가 어느 날 불치병인 루게릭병을 진단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데 졸업 후 16년 만에 제자 미치가 찾아오면서 삶과 죽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네.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마다 삶과 죽음의 대화를 할 뿐 이렇다 할 극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꾸밈없이 실제 죽음으로 향하는 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잘 쓴 것 같습니까?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볼 때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독서 기록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얼핏 보기에는 괜찮게 적은 듯 보이지만, 네. 자, 일단 이 학생은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독서 기록 안에 아름다운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아, 팩트가 빠졌다.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단순히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학생은 모리와 함께 화요일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단순히 그냥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기본적으로 그 수험생들이 독서를 하면서
주관적으로 느낀 바를 섞어가면서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단순히 이제 내용을 이제 요약해놨다는 거죠. 그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뭔지 하면 이 독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단순히 감동을 받았다. 인생을 되돌아봤다. 이 정도의 내용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좋은 독서 기록이 아니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그 포인트네요, 그게. 예. 듣고 보니까 그러합니다. 또 하나 사례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잘 쓴 사례인데요. 네. 한국의 미특강이라고 하는 독서 기록을 쓴 학생입니다. 잘 쓴 사례라고 미리 우리 노 원장이 네. 얘기를 하시니까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괜히 잘 써 보이는 것으로 들리지는 않을까 싶은데. 예. 네, 한번 봅시다. 자, 보이는 눈길마다 꽃으로 피어나고 제가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우리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제게 꽃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전에 저는 서양 문화 예술에만 줄곧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내가 사는 이곳의 전통 예술도 알아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미술에 대한 비판점은 담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기는 했지만 이 책을 통해 우리 미술의 여유 속의 정갈함과 세심함 속의 해학적 풍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알게 된 이후로 조선 백자와 고 가구들의 멋스러운 단아함에 가슴이 설레고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로 김홍도의 선동 추적도를 꼽게 되었습니다. 작은 관심의 눈길이 이렇게 저의 생활을 풍요롭게 했다는 깨달음은 비단 예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애정을 갖고 대해야 이해할 수 있고 더구나 인간의 시야는 아는 만큼 확장된다는 유홍준 씨의 말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온 책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네요. 아니 잘 쓴 사례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기도 했지만 그것에 스포일링 영향받지 않고 제가 눈 감고서 계속 들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도 갖추고 어깨에 힘도 빠져 있고 또 유관 독서 얘기도 버무려 넣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글 쓰는 것을 몇십 년째 직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글 쓰기가 신물나고 싫고 평가받는 글이라는 게 얼마나 혹독한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학생들이 안타깝고 아쉽기도 한데 해야 하는 거라면 이런 전문적인 노 원장님 같은 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그래서 이 B 학생처럼 일단 자기가 이 독서 기록을 하게 된, 독서를 하게 된 동기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적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체적인 감상을 통해서 적어야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구체성. 예. 그 다음에 이 독서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적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홍준 씨의 어떤 다른 책까지로 살짝 거론하면서 예, 나는 이 책만 읽은 것이 아니다. 예, 그런 것을 지금 선보이겠는 거죠. 예, 이렇게 쓰면 또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좋아들 하겠어요. 예, 그래서 조금 평가자들이 입학 사정관들이 좀 궁금해할 법한 그런 이제 글을 적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동기고 구체적인 어떤 자기 감상이고 그다음에 자기 변화 이런 것까지 함께 들어 있어야 된다는 하는 겁니다. 구체성과 자기의 동기가 잘 드러날 수 있게. 예. 네. 그리고 그냥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어깨에 힘 빼고 솔직하게 쓰는 게 좋은 글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진실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실성. 예, 맞아요. 기교 부린 거에 높은 채점 주는 데가 있다면 그런 학교나 그런 입학 사정관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점수를 따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것 또한 현실이니까 올바른 독서와 독서 기록하는 법 이것도 공부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하십시다. 이런 거 공부해놔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네. 제가 좀 도중에 뭘 실태를 잘 몰라서 까칠하게 질문을 설령 한두 번 따치더라도
본질은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내용과 다 유관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움이 됐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 참 우리 교육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눈도 오는데 이렇게 멀리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동 에듀노의 노익현 원장이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